여러분들 주변에 부자 별로 없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실제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돈 잘 버는 부자들이 왜 없을까요? 돈을 벌고 나서 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숨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면 슈퍼카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SNS 같은 곳에 뭐 어디 좋은 곳 같다고 알리고 싶을 거 아니야. 진짜 돈 많은 이런 부자들이 숨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숨는 거더라고. 아마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SNS만 봐도 슈퍼카 타는 사람들 널렸던데, 유튜브에 천억대 부자들 많은데, 책에도 많은데, 내 주변에도 있는데, 이 말 하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천억대 조단위 부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손에 꼽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한 100억대, 1000억대 부자들이 100명, 1000명 이 정도 되나요? 아니죠. 있어봤자 뭐 3, 4명일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은 주변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부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손에 꼽을 만큼 엄청 소수의 부자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실제로 겪은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경제인 모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제인 모임에서는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들도 꽤 많은데 제가 이 사장님들한테 한 2달 전쯤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무자본으로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블로그랑 유튜브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명이 훌쩍 넘어갔고 첫 달 만에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로 5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이 시스템이 좀 안정화가 되면 아마 월 3천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레벨의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 이런 식으로 제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서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울 점을 더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100억대 이상의 이미 성공하신 사업가분들은 저한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 그래? 뭐 재밌는 구조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솔직히 제가 하는 거에 그렇게 흥미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근데 그냥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본인들의 아들 보듯이 엄청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굳이 네가 다른 사람한테 얼굴 알려지는 일을 왜 하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제 친구들 반응하고는 엄청 다르죠. 뜨뜻미지근해요.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나 뭐 쿠팡 파트너스 나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로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실력이 있다면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숨는 이유랑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100억대 부자분들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 건데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엄청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100억대 부자도 아니고 1000억대 부자도 아니잖아요. 이제 막 월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 레벨이 엄청 낮은, 속히 말해서 좀 족밥이죠. 제가 사업가들 사이에서도 레벨이 이렇게 낮은데도 틱톡이나 유튜브 뭐 쇼츠 이런데 한 70%가 다 막 댓글로 욕을 해요. 야 돈 버는 법 알려준 거 다 사기임, 너 혼자 부자 되세요, 뭐 저 새끼는 또 뭔 사기를 치려고 영상을 찍냐, 야 강의파리 새끼 또 나왔네, 진짜 부자는 돈 버는 법 안 알려줌, 그래서 너는 부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얼굴을 드러내는 이런 걸 시작했을 때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을지 상상도 안 되시죠? 저는 고작 2천만 원을 월에 버는 수준인데도 이렇게 욕을 뒤지게 쳐먹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 유튜브 없이 사업을 엄청나게 키워왔고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데 괜히 이렇게 얼굴 드러내는 거 시작해가지고 사서 욕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직원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신사임당님이랑 현승은 의장님 같은 경우에 논란이 좀 생겨서 악플에 엄청 시달리고 사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구설수에도 오르면서 뭐 논란이 꽤 있고 욕을 먹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을 팔고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조용하게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얼굴이 알려짐으로써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사업이 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유튜브나 심지어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하는 것조차 엄청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뭐 벤츠 이렇게 좀 검소하게 타고 다니세요.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래서 명품도 잘 사지를 않아요. 진짜 의외죠.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약간 가난했다가 좀 돈을 벌기 시작하면 티내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그런 좀 졸부 마인드가 약간 있었던 어리석은 시기가 조금 짧게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부자인 그분들이 오히려 제가 그런 거 입고 가면 엄청 신기해해요. 와, 그거 어디 거야? 어디서 산 거야? 요즘 유행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분들은 그냥 조용히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뭐 술자리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일을 보러 다니십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미국에도 빌딩이 있고 일본에도 빌딩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엄청 부자이신 대표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은 패션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품에 관심이 엄청 많고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외도 있다는 거. 무튼 그러니까 저처럼 레벨이 낮고 사업가로서는 좀 족밥 레벨인 사람들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거죠.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다룬 영상인데 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팔고 실력을 팔고 사람들한테 인기하고 신뢰도를 얻어서 강의를 팔거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강의를 팔거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비판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본업,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도 없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출처가 엄청 불분명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돈 버는 법 강의를 판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저는 너무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게 사기꾼 아닐까? 뭐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무튼 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하는 것처럼 유명해져 가지고 제 사업을 마케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환경이 또 바뀌면서 저랑 같이 재미있게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요즘 살아가는 거 얘기도 하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생기면 저는 훨씬 더 높은 급의 사람들을 만나고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좀 하위권 핫바지 사업가들은 잃을 게 별로 없어요. 뭐 대봤자 한 10억밖에 없으니까 욕을 처먹더라도 이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부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거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은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적어도 저 같은 레벨 낮은, 그러니까 한 연봉 3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 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이런 성공한 사업가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수근 회장님이나 켈리체 회장님이나 뭐 현승훈 의장님, 1000억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책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실행을 해보면 되는 거죠. 다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입증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뭔가에 대해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 같은 핫바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1000억대 자산가이신데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데에 돈을 전혀 받지 않겠다, 이런 신념으로 1000억대 자산가까지 된 지혜, 이런 지혜를 전자책으로 무료로 발행하신 엄청 대단한 사업가 분이세요. 이 책이 이북으로 나온 거는 무료예요. 그리고 종이책으로도 한 8,000원인가? 그래요. 책도 이렇게 두껍거든요. 이 정도 가격밖에 안 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하고 지혜가 담겨 있어요. 무튼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항공사를 먹여 살리는 건 1등석에 타고 있는 돈이 많은 VIP들인데, 이 1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 3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때 신문을 받으면 요청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1등석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경제 관련된 신문을 요청을 한답니다. 그리고 3등석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애나 스포츠, 이런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보는 거, 하지만 돈은 안 되는 거, 이런 신문을 본다고 해요. 연예인도 아니고 스포츠 선수도 아닌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차이가 엄청 크지 않나요? 흑수저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아마 모두가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흥미가 있고 돈은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연예인 기사나 스포츠 기사만 봤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 경제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이상의 고수가 되고 이제는 경제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 것 자체가 연예인하고 스포츠 관련된 기사를 읽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제신문을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요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잘 몰라요. 가끔 뭐 골프 치러 연습장 갔을 때 나오는 아이돌 노래는 조금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찾아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스포츠 관련된 것도 실제로 잘 모르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손흥민 선수는 유명한 걸 아는데 제가 도대체 이 선수가 왜 유명한 거냐고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 하면은 욕을 뒤지게 먹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죠. 결국 저보다 잘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돈하고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뭐 독서 모임에 나가본다거나 창업 관련된 컨퍼런스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죠. 예쁜 여자 연예인하고 잘생긴 남자 연예인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한테 솔직히 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을 쳐다보고 TV를 보면 결국 돈을 버는 건 누구죠? 연예인이랑 방송국이죠. 주변에 다들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TV를 하루 종일 쳐다보는 이런 환경이라면, 저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멍청해지기. 책 읽고 돈 공부하고 환경도 바꾸라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또 멍청해지라는 소리 하냐, 뜬금없는 소리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똑똑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바로 알아차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멍청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하지 말고 닥치고 그냥 실행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도 결국에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로또 1등에 당첨돼도 돈을 찾으러 안 가면 그 돈이 내게 아닌 것처럼 자기 개발도 똑같아요. 아마 이렇게 세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은 적어도 저 정도, 이런 핫바지 레벨, 족밥 레벨 까지는 엄청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진짜 개빠가였고 너무 멍청하고 지능이 낮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도전해가지고 사업 망하고 결국에 노가다도 뛰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해보고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핫바지들을 욕하지 말고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실행해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기껏 하라고 하는 거 해봤자 이런 책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런 때에 이 책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뭐 이 책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줬어요. 이 정도잖아요. 어차피 유튜브 하고 틱톡을 하면 저는 무조건 욕을 먹을 거예요. 욕을 먹을 거긴 한데, 영상을 보는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실행을 하고 저랑 나중에 친한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다면 저는 그걸로도 틱톡 유튜브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성공한 사람들이 너네 주변에 없는 이유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건 어차피 너네들한테 말해봤자 너네들은 부자들을 미워하고 욕할 거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굳이 얼굴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 주변에 부자가 많이 없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된다. 나처럼 유튜브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 사업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 사업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이 정도 레벨의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핫바지, 족밥들을 욕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도 너네들하고 똑같이 악플러였고 노가다 뛰던 개 막장 인생이었다. 나 정도 핫바지 레벨까지 가는 건 정말 쉽다. 그래서 핫바지 쪼렙까지 쉽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유튜브 이런 책에 존재하는 부자들한테 배울 점을 최대한 배우자. 두 번째,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하는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런 것보다 실제로 부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다. 세 번째, 닥치고 실행하자. 오늘 영상도 좋았죠? 우리 모두 부자가 돼서 숨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봅시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